서울에만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 중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동구장에서 편안하게 보고 지방 부산은 완전히 찬밥 신세 아닙니까? 왜 서울만 동구장이고 부산은 그러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부산은 개방형 구장을 지어도 좋다? 그 전문가들이 저 누굽니까? 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방 천시 및 홀대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이리 그 아주 경박하게 정한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그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꾸 그 경제 문제 앞으로 그 활용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축돼 가지고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광역시 의회도 동구장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세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방형 구장 건축을 주장했다는 기사를 보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수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사직야구장 재건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이 2029년 새 구장으로 재탄생되는데 2025년 말에 철거를 시작하고 이 구장이 1985년에 건립됐더라고요. 네네. 지금의 야구장이 이제 추억의 구장이 되는데 롯데 단장으로 계실 때 사직야구장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기억 생생하죠. 네. 예. 그때 모습들은 좀 어땠어요? 그때 지금보다는 새 거였죠. 예, 새 거였고. 지금보다는 이제 좌석이 많아졌지만은 지금은 여러 번 그 마이너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길이도 뭐 길어졌다, 짧아졌다, 펜스도 올렸다.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많죠. 의자도 바꾸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롯데가 승리했다. 그 인근에 있던 뭐 상가, 뭐 도로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모습들 좀 소개해 주세요. 모르는 이제 세대가 많아졌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 해태 타이거즈라고 제가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 아마 야구사상 처음으로 91년, 92년도에 홈구장 100만 명 돌파. 100만 명 돌파. 그거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주말에는 거의 그 안표 전쟁이었어요. 안표를 사야만 볼 수 있었던. 그렇죠. 더군다나 해태 타이거즈하고 시합은 난리였습니다. 당시 정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해태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했고 이겨도 법석이었고 그 부근의 상가는 저도 또 기분 나빠서 법석됐고 항상 사직동뿐만 아니라 서면 광복동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복동면 더 멀잖아요. 그래도 다 그게 영향이 사직에서부터 전체 부산 상권이 들썩거리죠. 야구 하나로요. 야생야사 아닙니까 부산이? 그렇죠. 그리고 막 도로도 무너지고 막 그때는 도로에서 고성방가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말씀하기 전에 아까 깜빡했는데 그 옛날 그 우리 지금 현재 사직 야구장이 일본 프로야구 그 요코하마 다이오 웨일즈 현재 그 DNA 베이스타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스테디움이거든요. 본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1978년 3월에 이제 완공된 건데 여기가 그때 34,000명 정도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직 야구장도 처음에 한 34,000명 들어갔어요. 3,000명인가 4,000명 거의 비슷해요. 놀란 게 그냥 그저 요코하마 구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서요? 똑같아서. 또 사직 야구장을 왔을 때도 놀랐고요. 요코하마의 구장 보다가 두 개가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추억의 구장인데 이걸 또 이제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새 구장을 짓겠다고 하니 좀 한심하죠. 1985년에 건립됐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 노후에 따른 선수들, 또 시민들도 불편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똑같이 짓는 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리모델링 한다고 했지만은 그 선수단 편의 시설이라든지 뭐 야구장 잔디 리뉴얼, 의자 전광판, 뭐 펜스 여러 가지 했으나 아직까지 야구장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들이 그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음. 예를 들면 화장실의 그 불결함이라든지 또 개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물도 잘 안 빠지고 네. 그리고 이 입구가 많아야 됩니다. 입구요. 예,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네. 입출구가 많아야 비상시에 또 안전하게 관중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이 네. 좀 많이 부족하고 어. 그 안에 편의시설, 네.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죠. 편의시설. 예, 외국 그 메이저리그 구장에 가면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간이 식당, 기타 뭐 기념품 바 하여튼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근데 사직 야구장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수단 그 시설도 좀 더 인류로 앞으로 50년을 더 나가야 되니까 많이 개선을 네. 해야겠습니다. 그 팬들이 좀 안전 같은 것도요. 뭐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뭐 예. 편의시설, 예. 그다음에 기념품 가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예. 더 좋을 것 같다. 예, 전광판도 더 의견이 세계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 OLED 그런 기술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저 세계 최대 음. 최고로 이제 이렇게 좀 설치하고 네. 뭐 음향 시설도 거기에 겁맞게 하고 좀 의자 간의 거리 같은 것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지금 2만 1,000명 정도를 한다는데 이거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 부산에 이걸로 봐서는 인기도로 봐서 열성으로 한 3만 5천석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 돔 형태의 재건축이에요. 예. 돔구장인데 그렇죠. 2017년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 요구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돔 형태 재건축, 그러니까 북항 재개발 부지에 신축하자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결국은 같은 자리에 야구장을 새로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총 사업비가 2,344억 원이고 네. 좀 개방형으로 재건축한다라고 이제 결론이 예, 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처음부터 그 북한 재개발 지역으로 저는 가야 된다.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돔구장을 짓자는 얘기는 네. 30여 년 전에 썼던 필승전략 롯데자이언츠에서 책 이미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예, 돔구장을 지어야 된다. 오. 저는 그 정도로 앞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야구에 대한 애정들이 부족하니까 네. 그 야구 팬의 입장에서 야구장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야구장을 짓는 주체로서 자꾸 그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네.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한 3만 5천 명 규모의 네. 개폐형 돔구장. 열렸다가 닫혔다가 예, 그 날씨에 지금, 따라서. 예, 저 지금 홋카이도 에스콘 필드, 홋카이도의 그 리트랙터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붕에 네. 레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래서 이런 개폐형 돔구장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한 4,500억에서 5,000억 원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의 딱 거의 2배네요. 예, 어떤 분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북한 재개발지가 정부 저 땅이라면 소유지라면. 예, 땅값이 안 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 재개발지의 그 크루즈 터미널 있잖아요. 네. 그 부근에다가 지으면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 부산항 대교도 보이고 오. 또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로서 이렇게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산하면 바다잖아요. 그렇죠. 항구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AT&T 그렇죠, 구장처럼 그렇죠. 그 홈런 치면은 네, 바다로 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야옹을 줍는 그런 낭만도 있고 네. 그 부산의 관광 어트랙션으로 이제 잘 만들면은 그 야구의 수도 부산답게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장을 지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연계시켜서 우리가 그 돔구장과 그 인근에 엔터테인먼트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야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야구장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의 뭐, 그냥 그렇죠. 도시처럼. 멀티플렉스부터 시작해서 야. 모든 게 갖춰져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인근이 네. 뭐 북한 재개발 소리 안 해도 원 도심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살아나겠네요. 그럼요. 엄청 놀러 오겠네요. 또. 그럼요. 그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도 예, 할수 일본에서도 오고 저 타이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많이 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오고요. 미국에 이제 그 크루즈 타고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크루즈를 도선에서 접안하면 네. 크루즈 선장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항은 갈 데가 없다. 나가봤자 도착했을 관광할 데가 없다. 기껏 가는 게 자갈치에 가서 구경하고 국제시장에 가서 그 스니커 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시간 있는 사람은 경주 간다. 다른 거 없느냐? 뭐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해운대 용두산공원만. 예,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서 카지노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옆에다가 그 휘황찬란한 동부장을 동부장이. 두면 다 구경하죠. 호기심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좀 뭔가 우리 부산의 영화 도시로서의 부산, 또 해양 도시로서의 부산, 야구 도시로서의 부산, 관광 도시로서의 부산, 와. 이 네 개를 네. 융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 부산은 앞으로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지하 터널로 자동차가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곧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일부에는 그렇게 하면은 부산항이 죽는다. 일본이 살고 부산항이 죽는다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네. 부산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그리고 가덕도 공항이 2029년도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연계성도 좋고 오.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 가는 배들이 전부 지금은 이제 말라카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스웨즈 운하로에서 네덜란드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가는데 알라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북극으로 배가 가거든요. 네. 그리 되면 부산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럴 경우에 북극 항로의 허브 포트로서 네. 메가포트가 됩니다. 우리 부산이. 부산이요. 와. 그러면은 이걸 이제 부산시장이라면은 제가 부산시장이라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네. 정말 이 아시아 쪽에 지금 홍콩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금융을 부산으로 땡기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산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바이링구얼로 해가지고 영어, 한국어를 공용어로 쓰게 만들고요. 오. 이런 거 좀 특별한 그리고 또 그 뭐라나 프리텍스 존으로 해서 면세구역을 만들어버리는 거 부산을. 야. 그러면 정말 부산이 네.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예. 그럼 북항했다가 예. 만약에 그냥 오픈 개방식으로 지으면 되지 예. 굳이 돔을 지어야 되냐? 그럼 왜 돔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한 4, 5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것들. 예. 이건 반드시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2029년에 완성되면은 네. 한 50년 사용할 거라고 보면 2079년도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하고 2079년도의 사회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기후 변화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기후 변화. 예, 이게 제일 큽니다.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벌써 뜨거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예상돼요. 맞아요. 예, 여기에 폭우, 뭐 폭염, 강풍, 또 이상 한파, 홍수, 가뭄, 뭐 장마 이런 기후 이상 현상에다가 부산은 또 4월 말까지 좀 추워요. 강풍이 엄청 붑니다. 네.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 오픈팍에서 야구하고 보기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기술도 잘 안 나오고 워낙 바람이 세니까. 네. 그리고 관중들도 추워서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심한 일교차가 있죠. 또 황사현상, 대기오염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갈수록. 그래서 서너 시간씩 밖에서 야구하려면 하기에는 허파, 폐 건강에 폐가... 매우 치명적이라서 직관 기피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어떤 그 기후 현상에 따라서 이번에 어린이날 연휴 때 본 것처럼 와서 못했어요. 예, 3일간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의 리듬이 또 깨지거든요. 그렇지.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나중에 모여가지고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더블 헤더로 막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실력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고 팀 성적에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더블 헤더까지도 생각해야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구가 점점 이제 이번에 WBC에서 봤지만은 이제 야구가 국제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의 시즌 오프에 미국, 일본 프로야구 팀을 초청해서
야구할 경우에 이제 그럼 보통 11월 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코리안 시리즈 끝나면. 그렇죠. 끝나면 예, 12월 초가 될 수도 있고 12월 초에 무슨 야구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오픈파크에 안 이럴 되죠. 때 쾌적한 상황에서 야구 시합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 도움구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도움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K-팝의 인기로 유명 가수나 이런 사람들의 그 콘서트를 다채로운 콘서트.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야구장으로서만의 기능이 아니라 아니죠. 오. 예,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죠. 음. 그리고 그 일본은요 지금 7개 프로야구 도움구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일본도 재건축을 할 경우는 거의 도움구장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추세고요. 미국은 또 달라요. 미국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네. 미국은 며칠씩 다녀도 넥타이나 저 와이셔츠에 그 별로 때가 안 묻습니다. 그만치 오염이 안 돼서 깨끗해요. 공기가 맑고 또 건조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야구 보기가 참 좋은데 물론 뭐 올해는 또 미국도 뭐 이상 한파로 해서 굉장히 춥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필요한데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시애틀이라든지 또는 또 너무 더운 텍사스주라든지 플로리다주니 몇 군데는 또 이제 도움을 지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자연 환경이 좀 다르나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도움구장으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야구 자체가 들에서 하는 필드에서 하는 플레이다 생각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저항이 있달까? 그래서 그렇지 뭐 기술적으로는 벌써 다 돼 있는 곳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일본에는 이번에 그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질 때 네. 6,200억이 들었거든요. 오. 우리나라는 지금 한 4,500억에서 5,000억 정도면은 좋게 한 되겠나. 그 삿포로에만 인구가 토탈 삿포로가 200만 명 정도고 삿포로는 197만 2천 명 정도고 범 삿포로로 하면은 202만 정도 됩니다. 홋카이도 전체가 511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30만 35만 9천 명 정도. 네. 또 울산은 112만 명 정도거든요. 약 448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삿포로보다 많지 않습니까? 2.2배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못할 이유가 없죠. 창원은 100만 명, 김해 50만 명. 그럼 150. 범 부산권만 한 600만 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삿포로에는 2개나 있는데 왜 부산은 하나도 못 짓고 오픈팍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고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대체 왜 부산을 그 오픈형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판정에 그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네. 좀 따지고 싶네요. 네. 예. 자, 왜 돔구장을 지어야 되는지는 들어봤고 예, 예. 그렇다면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직야구장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마 사직동 상인들의 반대 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막 좋은 게 좋다. 이런데 야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사직동에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 네. 사직동 상인들에게도 미안하지만은 부산 전체의 미래를 보아서는 북한 재개발지에 롯데자이언츠 쇼핑 앤드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 타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호텔, 해수온천, 레스토랑, 쇼핑몰, 면세점, 카페, 놀이공원, 뭐 게임센터 등 전 포함한 멀티플렉스와 네. 오페라하우스도 옆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같이 연계시키고 가족 단위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터미널에서 또 가까워야 되고요. 네. 이런 것이 야구의 메카 부산을 상징하는 거지. 지금 사직 야구장에 비슷한 거 지어봤자 한 1, 20년 지나면 폐물이 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반대쪽에서 예. 자, 돔구장의 장점도 많지만 예. 일단 건축비도 많이 들고 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냐. 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네. 그건 왜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도움구장이 그냥 그 초이스가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은 값싸게 짓고 기후환경에 열악한 오픈팍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네. 폐물이 돼요. 그건요. 그러면 값싸게 해가지고 그 2배 들더라도 쓸모 있는 걸 만들어야지. 제대로 지어야 된다. 예. 근데 이 제대로 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빨리 야구장 신축하자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나 지은다?
결국 싼 게 비지떡이고 쓸모없이 만들면은 앞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비용은 2배 정도 들지만은 그 일대의 땅값 상승이나 부산시와 롯데그룹은 손쉽게 비용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많은 업체가 또 인구가 이 야구장 주변으로 쏠리게 되고 원도심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너무 거기에 앞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금년도에 그 니폰 파이터스가 쓰는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는 6천억 원을 썼는데 네. 벌써 금년도 수입만 8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 뽑는 거예요, 그냥요. 그럼 왜 우리는 못하느냐? 물론 일본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안에는 뽑을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본은 야구장이 민간 기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일본 그 새로 지은 그 에스콘필드는 네. 그 니폰 파이터스의 모회사인 NH 푸드에서 니폰 푸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그 규모가 몇십 배 이상 되는 롯데그룹에서 왜 못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도 빨리 그 지자체 소유를 민간 기업체에 소유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야구단 모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예. 서울 고척 스카이돔이잖아요. 예. 단장님 보시기에 이 고척 스카이돔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자세하게 거기 그 격리 관계를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약간의 아마 지금 적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대로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워낙 네. 고척 스카이돔은 그 야구를 위한 돔구장으로서도 규모도 턱없이 작고 그리고 뭐 2만 명도 못 들어가는 그런 턱 작은 데다가 구조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중석도 너무 좁아가지고 네. 지나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지죠. 2026년에 예. 잠실 야구장은 돔구장으로 탈바꿈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정확히 다 판결한 거죠? 난 땡땡땡. 거죠. 예. 네, 그럼 서울에만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 중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서울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예? 동구장 동구장에서 가서 편안하게 보고 지방 부산은 완전히 찬밥 신세 아닙니까? 왜 서울만 동구장이고 부산은 아, 그러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부산은 개방형 구장을 지어도 좋다? 그 전문가들이 저 누굽니까? 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방 천시 및 홀대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일이 그 아주 경박하게 정한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그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꾸 그 경제 문제 앞으로 그 활용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축돼 가지고 네.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광역시 의회도 돔구장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세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방형 구장 건축을 주장했다는 기사를 보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용역이라는 거는 용역을 시킨 주체의 입맛에 맞춰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예산관계 어려움으로 막 쉽게 결정한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면은 아예 막 야구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러면 좀 회장님께서 가보신 야구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 중에서 정말 잘 지었다. 좀 부산에서 좀 이런 거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네. 야구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메이저리그 구장도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일본 구장도 많이 갔습니다만 근데 전부 다 멋있었어요 정말요. 가는 곳마다 전부 특징이 있었어요. 오클랜드 에이스만 빼고 거기는 너무 낙후되고 네. 동네가 워낙 그 위험한 곳에 있어 저 슬럼가 같은 데 있어가지고는 인상이 안 좋고 무슨 뉴욕 양키스의 그 뉴 양키 스타디움 네네.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고 전통적 있고요. 또 어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그 선트러스트 파크,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에이텐 파크, 그다음에 볼티모어 오리올즈의 그 캠덴 파크 구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고색창연하게 잘 지었어요. 거기도 항구 도시거든요. 네. 벽돌로 참 잘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 거기는 아주 천연 친화적으로 네. 자연 친화적으로 아주 최신 시설로 잘 지은 데고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PNC 파크,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리즈의 시티즌스 뱅크 파크 등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구장은 이 중에서 만일 그 오픈파크로 꼭 가야 된다면
오픈팍으로 예, 한다면. 예, 그 개방형으로 한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AT&T 파크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캠덴 야드의 오리올 파크,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리면 좋겠고요. 네. 만일 운 좋게 또 제 돔으로 얘기가 돼서 동구장으로 간다면은 절대적으로 일본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구장을 모델로 모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네. 세계 최고 최신의 개폐형 구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3만 5천 명 들어가는데 이거는 미국의 모든 돔구장을 보고 최고로 좋은 것만 뽑아서 설계한 개폐식 돔구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미국의 여러 돔구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것을 여기에 보완시키면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수건축물 디자인과 컨설팅을 미국에서 도맡아, 전 세계적으로 도맡아하고 있는 미국의 그 여러 돔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HKS라는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 네. 이 회사와 일본의 그 건설회사 오바야시 구미, 일본에서는 건축회사들도 구미라는 말 쓰거든요. 네. 오바야시 구미에 맡기면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건설회사. 네, 건설회사가 네. 들어가면은 멋진 작품이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방송을 좀 부산시 관계자들이 듣고 좀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필요한 건 안 듣죠. 자, 재건축될 이 사직 야구장, 예, 이 야구 도시 부산의 우리의 상징인데 예. 수준 높은 구장으로 건립되기 위해서 예. 어떤 점들이 좀 더 고려돼야 될까요? 이번에는요, 네. 정말 한 100년을 50년을 남겨야 되니까 제대로 좀 예산 타령하지 말고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개인 생각은 네. 좀 가덕도 공항에서 좀 예산을 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 예, 정말 디자인도 멋지게 짓고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야구 팬들의 그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편의 시설이 많았으면 싶고, 또 우리나라가 가전제품의 최고봉인 삼성, LG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술을 빌려서 최대 최첨단 스코어보드, 음향 시설 등을 갖추면 오.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안전 설비, 쾌적하고 넉넉한 의자를 충분한 스페이스를 두고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폐식일 경우에는 이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잘 되고 공기 순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한 22도나 23도 정도에서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수십 년이 지나서 보더라도 부산이 야구의 메카임을 상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바람은 소박하지만 그렇습니다. 소박한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예산 타령하지 말고 잘 짓자. 예, 뭐 예. 디자인, 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 또 안전 설비부터 뭐 쾌적한 야구할 수 있는 환경까지 오늘 이 돔구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진짜 돔구장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겨야죠. 네, 그것도 네. 북한에 생기면 진짜 세계적인 명소로 재탄생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진짜 단언하지만은 단언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돔구장을 멋지게 만들면은 네. 전 매시아 10,000원입니다. 매진입니다. 롯데가 한 5등 안에만 들면, 5, 6등 안에만 들면 네. 매진입니다. 네. 그러면 롯데그룹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네요. 신동빈 회장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분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듣질 않으시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자, 그러니까 부산시 부산시장하고 관계자와 이제 예. 신동빈 회장이 이 방송을 두 듣고 분이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고를 재고해 해야 주시기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